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팔지, 아니면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되고,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팔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법적으로 세금을 조금 완화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면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팔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팔지, 아니면 보유할지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액과 종부세에 대한 부담액을 비교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모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번에 나온 법안이죠. 2주택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0.5에서 2.7. 근데 이거는 뭐 12, 16정도에 나왔었던 부분만큼 통과가 됐다고 해보죠. 얘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은 개정된 1.2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 종부세와 이제 22년도 종부세가 약간씩 틀린데, 21년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틀리냐면은 일단 기준시가는 시가의 8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죠. 이거는 이제 법제화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도에 대한 그 종부세 나오는 것들은 실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입니다. 90%라는 것은 과표가 나온 상태에서 90%를 곱해줘서 조금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내년에 5%포인트 더 올라서 95가 되는 거고요. 22년에는 10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거와 내년 이후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와 2주택, 다주택자 이상 같은 게 이제 공제율이 틀리거든요. 1주택 같은 건 9억까지 공제가 되고, 다주택 같은 건 6억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1년도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봤는데, 금액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게 시세를 기준한 겁니다. 5억, 8억, 10억, 15억, 20억, 20억. 숫자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 안 되실까봐, 안 들어오실까봐 친절하게 옆에다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5억부터 한 100억 정도까지 계산해봤습니다. 이거는 과표가 아니라 시세 기준입니다. 시세가 요 정도. 우리 집 지금 뭐 한 12억 정도 해요. 그러면 한 요 중간쯤에 대한 세금 정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원짜리 그 시세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종부세가 내년에 안 나오죠. 왜냐면은 1주택이면서 5억짜리라고 하면 9억까지 공제되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한 10억 정도까지도 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한 12억 정도까지는 거의 세금이 안 나오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이상부터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15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현실화율,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대한 현실화율을 80%로 가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현실화율 제가 볼 때는 한 6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올라가더라도 한 70%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팍 올려 그러면 70에서 75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75에서 85 정도까지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전 중간에 80%로 가정한 겁니다.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거예요. 좀 여유있게 산정한 거, 많이 나오도록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15억짜리는 1주택 하게 되면은 그 21년도 과표가 2억 8,500이 나오게 되죠. 그죠? 9억 공제하고 95% 곱해주니까. 그랬을 때 한 170만원 정도가 종부세 납부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15억짜리 아파트가 한 주택 있으신 분은 171만원 나오고요. 1주택인데 내가 20억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25억, 시세 25억짜리 뭐 강남이 세고 셌죠. 이런 분들은 거의 1000만원 가까운 수준의 종부세가 납부될 걸로 예상이 되고, 30억 됐다. 뭐 한강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150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고급 주택이라든가 강남 중에서도 대형 평수인 것들은 50억 되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자, 나는 진짜 이태원동의 고급, 한남동의 고급, 내지는 평창동의 아주 커다란 집들, 이런 것들 있죠? 고급 단독주택 100억 원이다. 이런 것들은 한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납니다. 1억 가까이가 아니라 1억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내년에 1주택인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번에는 내년에 다주택인 분들입니다. 내년에 다주택인 분들. 자, 요런 분들은 5억 갖고 있으면은 뭐 3억짜리 하나, 2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3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벌써 나옵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안 나왔죠. 8억짜리가 1주택이면 안 나옵니다. 한 12억 정도까지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는 8억인데 벌써 나와요. 물론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에요. 한 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10억짜리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 8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95%를 곱해주니까 6억을 공제를 한 상태에서 95% 해주니까 1억 9천이 되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계산하게 되면 한 230만원 정도 납부합니다. 좀 뭐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납부는 되죠. 15억이 되게 되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171만원 밖에 안 나왔죠. 얘는 800이 나옵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다주택과 1주택은 차이가 큰 겁니다. 똑같은 시세라고 하더라도. 자, 급수적으로 늘어요. 20억짜리면 1600, 25억이면 2600, 30억이면 4000 나오죠. 아까는 50억 해야 3900인데 이제 30억만 해도 3900. 그리고 이제 뭡니까? 총리왈 이제 50억 정도 하게 되면은 1억 정도 세금 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계산해보니까 50억 정도의 다주택자가 9,468만 원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수준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강남이 한 아파트 30억대 한 세 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100억 정도 갖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연간 세금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이고요. 내후년에는 더 합니다. 내후년에는 더 하죠. 내후년에도 일단 현실화율을 조금 더 제고해서 85%가 할까 했는데, 아니, 제가 볼 때 내후년까지도 80% 계속 거의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80% 정도 선에서 머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달라지는 거는 이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 되는 거는 이제 법제화 된 거니까 확실한 거고, 이랬을 때의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죠. 내후년의 세금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건 22년도입니다. 자, 역시 한 12억 정도나 뭐 이런 정도까지는 1주택자 같은 분들은 종부세 납부하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억 정도 되게 되면 180, 아까 170에서 조금씩 늘어나죠? 20억 정도 되신 분은 540, 한 30억 정도, 25억 정도는 1000만원, 30억은 1600, 50억은 4200, 100억은 1억 1800 정도가 됩니다. 그나마 1주택이니까 이 정도고, 문제가 되는 다주택자들 내후년서부터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한 8억 정도, 3억짜리, 5억짜리 갖고 있다, 4억짜리, 4억짜리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한 48만원 정도 납부가 되고요. 10억 정도, 5억짜리 2개 갖고 있는데요, 240을 냅니다. 7억짜리 하나, 8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840. 여기서부터 꽤 부담되죠. 그 다음에 20억 하면 1700, 25억 하면 2800, 30억은 4300, 50억은 이제 1억을 넘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0억 정도 되는 것은 2억 7800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아직은 최고 구간 세율까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종부세 개인별 세금에서 최고 구간은 94억, 과표가 94억 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100억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과 공제를 하게 되면은 7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200억짜리를 한번 해봤어요. 200억 갖고 있어. 100억짜리 하나랑 30억짜리 3개 갖고 있다. 이런 4주택자다. 그러면 시세가 200억인데 현실화율 해서 했더니 과표가 151억 정도가 나오고, 이랬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연간 7억 4천 내야 됩니다. 물론 엄청난 부자인데 이 정도는 진짜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이런 사람들은 증여를 하건 뭐 하건 간에 한두 개는 정리를 해서 훅 떨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는 순간 절반만 정리하게 되면은 7억 3천에서 2억 7천으로 한 5억 가까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좀 팔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뭐 한 요 정도 선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죠? 강남 계신 분들은 뭐 요 정도 선일 거고요. 여기까지도 있겠네요. 요런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다주택자면 2주택일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뭐 9억 초반 평균 가격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건 뭐 6억 내외라고 하게 되면 합산하면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15억 정도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가 과연 보유세 부담을 하면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를 납부하면서 매물을 추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5억 정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840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매년 조금씩 높아지긴 하겠죠. 내년에는 800이었고,
그쵸. 21년도 800이었고, 이듬해 840이니까 조금씩 높아진다고 했을 때, 10년 동안 800만원 하게 되면 8천이고, 조금씩 높아지는 거 감안하게 되면, 10년 동안 1억 정도 납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양도세랑 비교한 게 있는데, 양도세 이분 같은 경우는 2주택자였잖아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왜냐면 제가 2주택이라든가 3주택자에 대한 매물 추례를 보는 거는 1주택자는 안 팔아요. 팔 수도 없어요. 그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 당연히 못 팔고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특히 3주택자 이상자들이 물건을 마구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지만 가격이 다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보유세 부담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양도세 부담하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금액이 뭐 4억, 뭐 3억 평균 이상 올랐을 텐데 뭐 3억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인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 평균적인 수익률은 일반 분들보다 높을 거예요. 그럼 평균 3억 정도 상승했다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한 4억은 벌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4억을 차익됐다고 계산을 했고, 이랬을 때 뭐 약간의 장기 보유와 그 다음에 뭐 기본공제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복비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4억 정도에 상승했을 때 최종적으로 3억 5천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세금이 2주택자 같은 건 1억 5천 정도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4억 차익에서 약 40%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4억 차익 냈을 때 한 2억 정도를 뺏겨요. 그러니까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바뀌지 않은 내년 6월,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팔았을 때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1년 사이에 물건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하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주로 매물을 내놓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팔면 얼마가 세금이 나와요? 2억이 나옵니다. 만약 안 팔고 버티고 있으면은 얼마의 세금을 내요? 한 800만원 정도, 뭐 많이 잡아서 한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건 당장 팔아서 2억 뺏길래요? 아니면은 1000만원씩 매년 내면서 버틸래요? 이거의 싸움이에요. 개인마다 틀리겠죠? 저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합니다. 1000만원 내고 버티기로 갑니다. 아니 뭐 2억 낼 바에는 20년 버틸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20년 동안 20년이나 세월이면은 뭐 그죠?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변수가 워낙에 많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조금 완화시켜주면, 양도세 완화시켜주면 팔겠지라는 심리가 살아있다면, 이건 안 팔고 버틸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 낮춰줘 버려. 예를 들어서, 야, 5천만 받을게 팔어 하게 되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어떤 기회비용 기간이 5년밖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파는데 20년 버틴다 그러면 버틴다고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기 위해선 양도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종부세, 농부세 높여라, 보유세 높여야지만 부담된다 해서 높였고, 공급해라 했는데 처음에 안 하다가 이런 전문가들 의견 수용하면서 공급하기 시작했고, 다 얘기는 잘 듣고 이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폈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건 양도세에 대한 완화 조치는 정말 안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그죠? 그래서 이 진짜 정부가 일각에서는 진짜 세금 거두려는 목적인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수용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자꾸 양도세를 완화시켜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버티기 모드가 강해지게 되면 세금은 또 많이 거둘지언정 또 이제 가격에 대한 다운 효과는 없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건 있죠. 가격이 상승하겠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대가 안 돼요. 왜? 사람들, 수요자들에 대한 취득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왕창 올렸죠. 이게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 혜택도 없죠. 나중에 팔 것도 걱정되고, 보유하는 순간 세금, 취득할 때 세금, 팔 때 세금,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팔지도 않아요, 세금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정체 현상이 엄청 오래 가게 될 겁니다. 가격은 당연히 변동이 없겠죠. 정중동이 되겠죠, 정중동. 그죠? 이렇게 되는 사태가 사용되면 우리 뭐 수많은 공인중개사 분들과 관련된 업종에서 있는 분들, 또한 파생된 어떤 뭐 이삿짐이라든가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뭐 설비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연쇄적인 고통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꾼을 잡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한번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시면 되는데, 21년도 납부가 시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금 부담이 요만큼 된다. 2주택일 때는 요만큼이 된다.
그 다음에 22년도부터는 1주택인 경우는 이제 요만큼 부담이 되고 2주택인 경우는 요만큼 부담이 되더라. 올라갈수록 상당히 많고 50억 정도의 그 다주택자는 내후년부터는 거의 1억 가까운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50억인 분들이 거의 3주택이 많을 텐데 이런 분이 팔 때는 세금을 뭐 거의 3억 4억 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지금 1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양도할 때의 세금이 물론 이거는 차익이 꽤 클 겁니다. 그죠? 이 정도 갖고 계신 분은 뭐 거의 7, 8억 날 텐데 7, 8억 나게 되면은 거의 뭐 한 4억 정도 세금 내겠죠. 그죠? 양도구간이 크니까 한 3억에서 4억 내는 거니까 야 3억 4억인데 매년 1억씩 낸다? 이런 분들은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팔 수 있죠. 아까 같은 경우로 800만원 정도 내시는 분은 팔 때 거의 2억 내는 것 때기 때문에 2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거네. 버틸 텐데 이게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이것도 워낙 세기 때문에 물론 1억 정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수치상 계산하는 거잖아요. 양도하면 3, 4억 정도 떨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훅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세금을 양도세를 많이 낼 바에는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더라. 그죠? 증여도 우리 좀 복잡해 가지 맙시다. 어쨌든 시세보다 좀 낮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부담부 증여라든가 전세 안고 구입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뭐 크게 부담 안 느끼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와 이제 양도세 너무 커져 버리면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 증여, 작은 사람들은 버티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매물이 안 나와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비교하게 되면서 향후에 매물이 출회가 될 것인지 이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